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이것만 알아도 50 이후의 삶은 풍요로워진다. 첫째, 우리에게는 시간이 가장 한정된 자원이다. 50이 되면 온전히 나만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별로 바쁜 일도 없는데 하루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간다.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집안일이나 꼭 해야 할 일도 뒤로 미루고 빈둥거리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뭐든 느릿느릿 천천히 하게 되고 그냥 멍하니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등 머릿속이 텅 빈 채로 멍하니 시간을 죽인다. 그동안 바쁘게 살았어. 나도 쉴 자격이 있어. 이런 핑계와 더불어 뭉텅이로 시간을 낭비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흔히 나이가 먹으면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말한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내가 어떻게 체감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효용 가치는 달라진다. 나는 젊어서의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경험의 차원이 훨씬 다채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좌절하고 도전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시간의 체감 효과는 증폭된다. 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면 반복적이고 변화 없는 생활이 지속되기 쉽다. 색다른 경험을 할 일이 줄어들고 도전이나 변화도 적다 보니 하루하루는 지루하기 그지없는 듯 여겨지지만 그것이 중첩되면 훌쩍 시간이 흘러버리고 만 것처럼 느껴진다. 어느 날 소파에 앉아 TV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머리칼이 곤두서면서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30년 후에도 이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50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훨씬 더 체계적이고 용의주도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편한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하여 허비해버리게 된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가장 한정된 자원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알뜰하게 쓸지 고민하지 않으면 TV 앞에서 남은 30년, 아니 50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둘째, 언제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만족스러운 일상이 되려면 당신에게 죽기 전 단 일주일이 남겨졌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 꼭 해보고 싶은 것의 목록을 적어 하나씩 실천하기를 권하는 방법론도 있다. 현재를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죽기 전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매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바로 뭐뭐 때문이라는 핑계 탓이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잘 몰라서, 해본 적이 없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또 하나의 이유는 계획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획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자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일상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면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최상의 비결은 시간 계획을 알차게 세우는 것이다. 취미 생활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혼자서 책을 읽으며 호젓한 시간을 갖든, 모든 것이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 그리고 시간의 레이어를 어떻게 겹겹이 쌓아가느냐에 따라 긴 시간이 흐른 후 당신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인생 전반전은 누군가가 시켜서 무언가를 해야 했던 일상의 연속이었다. 공부든 일이든 시키는 대로 잘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고
주변의 평가도 흡족해진다. 그 결과 돈이나 사회적 인정 같은 보상도 받았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비유하자면 모두가 맨몸으로 뛰어드는 백병전과도 같다. 무얼 하기로 마음먹느냐에 따라 많은 걸 해내는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죽이는 사람으로 확연히 나뉜다. 돈이 많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처해진 조건이라는 계급장은 이 상황에선 먹히지 않는다. 온전히 나 자신과 씨름하면서 나오는 실력과 패기만이 이 장면에서의 진짜 실력이 된다. 필자는 해외 유학 경험까지 있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다 전혀 새로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세계에 뛰어들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초라한 직업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나이가 먹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업이었기에 이걸 선택했고 그로 인해 주어진 시간적, 경제적 자유 속에서 하루하루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들을 경험해 가고 있다. 더군다나 학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머무르며 공부만 하는 새님 같던 성격도 많이 달라졌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몇 년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크나큰 차이가 생겨난다. 셋째, 나이 들어 보니 나와의 데이트가 제일 달콤하더라. 젊어서는 친구가 최고였다. 그런데 수많은 오해와 배신, 서운함과 기대의 회오리를 지나고 보니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할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요즘 부쩍 느낀 깨달음은 바깥의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때로 나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제 가장 공들여서 보내고 싶은 시간은 나와의 데이트 시간이다. 나 자신이 충만할 때 외부에 대한 헛된 바람을 품거나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결과 역설적으로 그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게 된다. 시간이 나면 혼자서도 훌쩍 여행을 떠난다. 책 한 권을 끼고 호젓한 호텔 리조트 방갈로에 앉아 칵테일도 한 잔 즐긴다. 약속도 만날 사람도 없는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다. 혼자서 뭐든 할 수 있게 되면 그 어느 것에도 제약이 없어진다. 맞지도 않는 스케줄을 억지로 끼워 맞춰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도 없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내가 하고 싶은 체험을 할 수 있다.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요령껏 해낼 수 있다. 더욱이 인간관계에 지쳤을 때,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을 때, 지인이나 친족의 죽음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거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심지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그저 멍하니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여유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혼자서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기초 기술 중에 하나다. 넷째, 배우는 기쁨을 알고 나니 더 행복하다. 요즘처럼 무언가를 배우기 좋은 시절이 있나 싶다. 내게 독서는 마음의 비타민과도 같다. 마치 몸에서 윤활유 작용을 하는 영양소인 비타민처럼 꾸준히 섭취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아도 중대한 이상을 초래한다. 독서는 특히나 습관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단 30분이어도 좋으니 느긋이 앉아서 무언가를 읽는 것을 일과로 삼기를 권한다. 나이가 들면서 글씨를 읽는 게 힘들어졌다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들을 위해
요즘은 오디오북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뉴 미디어도 꽤나 활용도가 높다. 그야말로 전 세계 언어로 된 수억 개의 지식 컨텐츠가 나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다. 관건은 무엇을 취사 선택하느냐다. 세상의 온갖 지식을 내 입맛에 맞게 골라 가질 수 있으니 나 자신이 지식 세계의 큐레이터가 된 셈이다. 그러니 소파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전달되어 오는 TV 전파를 받으면서 볼 게 있느니 없느니 재미가 있느니 없느니 푸념할 필요가 없다. 뭐든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기 전에는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다. 악기를 배워본 사람이라면 그 기분을 잘 알 것이다. 무슨 일이든 즐길 수 있게 되려면 노력하고 고생하는 단계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몇 번이고 어려운 일을 극복한 후에야 달성이나 성공, 칭찬, 수상 같은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그랬을 때라야 비로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지식의 세계도 그렇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저 지루하고 막막하다. 하지만 하나하나 배우고 터득하면서 목표를 달성해 가다 보면 그 끝에는 남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지식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